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하지만 이 절세는 과세이연입니다. 이연된 세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세금 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CEO의 파트너,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점 편입니다. 부장님,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기업이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을 얻게 되죠. 네. 그 이익이 법인에 쌓이게 되는 거고, 이 이익은 기업 성장의 어떤 시점엔 디딤돌이 되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 내에 유보하는 이 잉여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고요. 네. 미처분 잉여금이 좀 과도하게 쌓였을 때 기업이 어떤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처분 잉여금의 문제점은 일부러 잡았는데요. 배당이 수도꼭지라면 미처분 잉여금은 수도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어떤 물을 어떻게 정수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를 미처분 잉여금의 문제점으로 좀 잡아봤고요. 미처분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정수원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수돗물이 더 맑아질 수 있는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처분 잉여금의 다른 표현을 언론에서는 쉽게 사내유보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법인이 번 소득을 법인에 유보한 이익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유보금이 쌓이는 메커니즘을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해서 숫자를 좀 나와봤어요. 사업년도 첫 해에 현금 자산, 고정 자산 200이 있는 부채가 250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자본의 구성은 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자본금이 1억이고 1억 5천은 이제 이익을 매출 활동을 통해서 번 이익이죠. 이게 유보가 돼 있는 겁니다. 자, 만일에 이제 이 기업이 50의 이익을 냈어요. 네. 현금을 그냥 법인에 유보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현금은 초년도에 100이었던 게 당연히 이제 150으로 늘어났겠죠. 고정자산은 변동이 없고요. 네. 부채도 변동이 없고 자본이 50만큼 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늘어났겠죠. 네. 미처분 잉여금은 50만큼 늘어나서 이제 200이 되겠죠. 만일에 이 당기순이익 50을 현금으로 유보하지 않고 기계를 사는데 썼거나 컴퓨터를 사는데 썼다. 네. 설비학 중에 썼다고 하면 현금은 그대로 있겠죠. 네. 아까는 이제 현금이 50이 늘어난 거고 고정자산이 50만큼 늘어났겠죠. 사내유보금도 다 동일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내유보금 중에 실제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 있는 거고 나머지 현금을 제외한 부분들은 기업의 여러 자산으로 투자가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내유보금은 공장에도 일부 분산이 돼 있고 투자가 돼 있고 설비에도 투자가 돼 있고 토지에도 투자가 돼 있고 사내유보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에 득이 됩니다. 전쟁터 나간 군인이 총알이 많고 포탄이 많으면 득이 되지 그게 해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철수를 하거나 할 때는 다 버리고 와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다 버리고 오듯이 기업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거나 청산을 하거나 이런 단계에서 텍스가 이슈화될 때는 이 사내유보금이 오히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큰 틀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치열하게 할 때는 총알이 많은 게 유리하지만 퇴각을 결정했을 때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버리고 와야 된다고 제가 아까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거에는 저는 그게 네 가지 이익 원천 활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세무활동. 네.
회계학적으로는 보통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 세 가지 활동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기에 세무활동을 하나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을 통해서 기업에 쌓인 이윤이 궁극적으로 주주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주한테 갈 때 막대한 세금이 수반되게 마련이거든요. 주주에게 이전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가 늘 주장하는 매출은 영업에서 이익은 관리에서 나오는 그 관리의 중심에 이제 세무활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영활동을 통해서 쌓인 잉여금 중에 일부는 이제 처분을 하겠죠. 이 처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요? 바로 배당입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쌓아두게만 되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골라보면 주식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잉여금 자체가 이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손익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그 이익의 결과물인 잉여금이 자산이나 자본 계정에 쌓이게 되면 이제 자산 가치도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주식 가치 전체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자, 여기서는 주식 가치 상승으로 지분 승계 비용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이거는 단점은 아니겠죠. 그렇죠. 회사를 매각할 때는 주식가치 상승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녀에게 이 회사를 승계할 염두를 두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식가치 상승은 이 막대한 지분 승계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승계 구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조세 문제라는 문제점으로 귀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미처분 잉여금이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유형 자산에 투자만 돼 있다면 갑자기 회사 차원에서 유동성이 필요할 때 중요한 이슈를 들자면 상속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개인이 납부해야지 법인 가치가 늘었다고 법인이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법인에 있다면 그 법인에 있는 부를 개인으로 유동화시키는 거에는 달리 답이 없겠죠. 네. 미처분 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고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잉적립의 문제점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배당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한번 좀 했으면 해요.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세금 이슈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어떤 측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이제 10억 초가 되면은 최고 소득세율이 45%, 여기 주민세 10% 더하면 49.5%, 또 건보료 따지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50% 하면 연상되는 세율이 있죠. 상속세. 그렇죠. 상속세나 증여세. 살아서 내는 세금이나 죽어서 내는 세금이나 거의 이제 같은 레벨이라 아까 제가 그래서 세무 활동이 경영 활동의 중요한 한 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이 나중에는 세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서 세금 활동을 등한시한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상속세와 소득세의 구간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법인세율은 2억을 기준으로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이제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 소득 금액이 7억 5천 정도 나는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제 한계 세율은 42%고요.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건보료를 따지면 총 제세 공과로 공제되는 금액이 한 3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죠. 웬만한 샐러리맨의 뭐 10년치 연봉이 한 해 세금으로 나가시는 이런 이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선택하셨어요. 6억 정도의 연봉을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법인의 이익이니까 법인세를 냈겠죠. 네. 그랬을 때 총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여기 보면 1억 한 4천이니까 개인과 법인의 차액이 한 2억 정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2억이 절세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억은 이 절세 효과를 오너가 직접 본인의 소득으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법인에 유보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유보된 거는 언젠가 개인이 가져갈 때 상당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억은 절세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법인이라는 면허를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2억이라는 정책 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억이라는 건 언젠가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되는 원금이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절세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관리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2억이 10년만 쌓여도 20억 아닙니까? 네. 주주가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법인의 잉여금 관리를 등한시한 기업주들은 그런 법인 소멸 단계에서 늘 하는 후회가 법인 괜히 했다라는 후회를 하시는 거죠. 네. 차라리 목돈 주고 푼돈 받는 느낌? 이런 이제 심정적인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왕왕 있으시죠. 네. 세율을 한번 볼까요? 개인은 6%에서 6.6%, 주민세 10% 포함한 겁니다. 네. 49.5%까지가 담세율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3억 정도 세금을 내고 계셨죠. 법인 전환을 통해서 2억 정도의 유보금이 쌓이면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2억 줄어든 거고 그게 법인이 유보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세가 아니라 세법적인 용어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과세 이연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연을 해주는 거냐. 과세 이연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시네요. 사내유보금을 관리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생기고 그 사내유보금 관리의 가장 일차적이고 첫 방법이 배당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 못하면 내가 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철학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여기서 보시면 과세 이연은 기업의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과세 이연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일종의 유상 정책, 정책 자금 한동안 다 받아보신 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연된 세금은 그러면 언제까지냐?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국가도 일부 세금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적 배당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청산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국가의 그동안에 법인이 받은 혜택을 다시 배당 소득세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년 일정한 액수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느냐 한꺼번에 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세금의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평소 배당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이 한꺼번에 하게 될 때는 최고 세율인 49.5% 우리가 뭐 법정 최고 형량 이런 거 있듯이 법정 최고 세율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일종의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요. 미리 시행한 기업들은 심지어는 10% 중반대의 세율로 본인의 납세 의무를 완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똑같은 매출을 올리고 똑같은 이익을 냈는데 누구는 나중에 50% 가까운 세금을 내고 누구는 10% 20%의 세율을 냈다면 거기에서 누가 경영을 잘했냐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세무 활동을 잘한 분이 결국 가장 높은 경영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냥 자명한 얘기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걸 절세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잠재적 부채로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세무활동이고 그 세무활동이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히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제 사내유보금은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이 창업 때부터 계속 회계상으로 쌓여있는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네. 주주가 이 사내유보금을 특정 시점에 한 번에 가져가게 되면 네. 본인의 몫으로 귀속되는 거는 6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국가에 내는 세금.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세금을 내면 그냥 국가라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동업자예요, 국가가. 그리고 주주예요. 그래서 제가 공적 주주라고 그랬고 이 주주에게 납부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공적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는 게 맞다. 예, 자, 사내유보금 뭐 같은 얘기입니다. 법인 자산의 원천이고요. 이게 네. 기업이 성장할 때는 디딤돌이고 성장의 자양분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법인이 성장이 정체가 되고 또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환원시켜 줄 때는 누적되어 있는 잉여금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익 잉여금의 100%가 아니라 60%만이 실제 주주에게 귀속되는 거고 40%는 잠재적으로 국가라는 공적 주주에게 지급돼야 될 몫이다. 네. 이 몫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배당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임박해서 배당을 하는 건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로 귀속되는 국가 몫을 줄이기 위해서 주주들이 국가 몫을 일부 개인의 사유화하려는 부당행위로 국가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일종의 가공인건비를 발생시켜서 법인세를 줄이려는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또는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국가에 다시 상환해야 될 공적 배당을 사적 배당으로 만들어 버리려니까 국가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이런 자본거래를 해도 돼요. 배당이라는 걸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자본 거래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도 배당을 단순히 또 세금을 줄이는 또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이 꾸준히 배당 정책을 하는 거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처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미래 구도예요. 내가 이 기업을 더 이상은 이제 내 능력보다는 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기업을 더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정답이냐,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정답이겠냐. 누구에게 팔 수도 없고 자녀도 승계이사가 없다면 청산해야 되겠죠. 근데 그 패턴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는 주민세 포함해서 이제 22%부터 27.5%의 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내보험이 100억 쌓여 있는 기업이라면 네. 100억을 양도했다면 이제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네. 그럼 100억을 받고 27.4억을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한 73억 정도가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한 후에 바로 상속 문제가 발생되면 또 그 금액의 50%를 또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 납부세액은 상속세까지 고민한다면, 그러니까 100억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절반 가까운 게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네. 자, 두 번째는 그동안에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사내보험 100억까지 쌓아놨다가 이 100억을 한꺼번에 배당을 하는 경우예요. 구간별 세율을 다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이 한 43억 정도가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하자마자 상속 문제가 발생되면 또 그 금액의 50%가 상속세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에 사전 배당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누적 배당을 할 경우에 총 납부세액은 100억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64억에 육박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 숫자들을 본다면 내가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향후에 미래 구도도 어떠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요.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세금을 추계해보고 그 텍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하겠죠. 네. 자, 그래서 사내유보금 처분 전략을 이렇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도식화해봤어요. 네. 자, 매각이 사실은 제일 해피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그 인정받은 시장 가치의 기업을 팔게 되면 물론 세금은 이것 또한 20에서 25%를 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0억에 팔게 되면 25억 정도 세금 내고 나머지를 이제 시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각이라는 거는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매각이 아니면 청산이겠죠. 네. 청산 아니면 승계일 거고요. 네. 청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 금액의 40%는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1단계로 보통 중소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처분되는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좀 대체하자. 왜냐하면 퇴직금이 배당보다도 한 절반 정도 세율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퇴직소득 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고 또 세부담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네. 2배수로 줄어들었죠, 지금. 그렇죠. 이제 2021년도부터는 2배수로 또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퇴직소득의 가장 큰 메리트가 규모와 상관없이 40%를 정일 공제를 해준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상장 법인들은 이 임원퇴직금을 통해서 이 매각에 준하는 효과를 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퇴직소득 제도가 일종의 정부가 조세 회피로 보고 제도를 강화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퇴직금은 기본으로 가져가되 네. 다양한 자본 거래와 지난번 제가 강의한 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경영의 중요한 이슈인 기업은 특허 경영을 통해서 이 매각에 준하는 오히려 매각보다도 더 유리한 상황에 이 절세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려면 급여 현실화라든가 배당 정책이라든가 자기 주식지대라는 자본 거래, 이익 소각, 특허 경영 이런 부분들을 시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초과 배당이 합법이었다가 지금도 불법은 아니지만 효능감이 떨어진 거죠. 효과가 떨어졌죠. 이 효능감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정부도 그 초과 배당이 주는 순기능보다는 그걸로 인한 이제 역기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과세를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입법 조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초과 배당을 활용한 기업은 충분히 그 효능감을 만끽한 거죠. 네. 반면에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린 기업들은 이미 배 떠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적시성이라는 거는 정부 정책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업의 여건도 또 거기에 따라줘야 되겠죠. 오늘 일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백문영 부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강의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사내위보금은 그거는 이제 대표나 주주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주주 명부에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주가 정부고 국가다. 그리고 향후에 언젠가는 이제 공적 배당을 통해서 국가가 회수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급여 현실화, 배당 정책, 자기주식 취득, 이익 소각, 특허 경영,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출구 전략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내 위보금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필요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백문영 부사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매출은 영업에서, 이익은 관리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 CEO가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